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두였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 파워쿼리로 대시보드 만드는 중간 단계 코드값 이제 뽑아내는 거 했었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내용에 대한 부분이 카테고리죠. 그래서 카테고리라고 하고요. 카테고리 저렇게 하면 또 이름이 저기서 충돌될 것 같은데 카테고리 1 라고 하고요. 더블 클릭해서 얘는 왜냐면 뒤쪽에서 저희가 가져오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상품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 지역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 부성 담당자, 매출, 매출원액 요거에 대한 부분 다 나와 있고요.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도 다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좀 더 열 추가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는 것까지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상품 카테고리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 원본 그대로 여기서 지금 현재 데이터 원본이 바뀌었잖아요. 데이터는 저쪽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다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새로 병합해도 될 것 같아요. 쿼리를 새 항목으로 저는 병합을 할게요. 새 항목을 병합해서 데이터에다가 이제 계속 추가만 하시면 되죠. 병합은 저희가 이제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연습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부터 먼저 볼게요. 카테고리하고, 그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위치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에다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쿼리 병합을 하시면 되죠. 새롭게 병합할 필요가 없이 바로 여기 위에다 이제 계속 엎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품이 되겠죠. 상품 데이터인데 상품 코드하고 요거하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요. 그러면 상품에 대한 부분들 확정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쿼리 병합하셔서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지역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역 코드하고 지역 번호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확정되는 거 확인하실 겁니다. 일괄적으로 하나씩 확장하시면 되죠. 카테고리에서 확장 버튼 누르셔가지고 코드 번호로 확인하셨으니까 원래 열 이름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좋으니까 저희는 안 그러면 여기 또 이제 지역의 컴마 이게 또 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해제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확장되겠죠. 그럼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 보시면은 카테고리 1이라고 나왔네요. 카테고리 저쪽이 여기에 있으니까요. 두 번째 코드 번호 저에서 코드 번호 필요 없고 상품명만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역도 코드 번호 빼고 지역에 대한 부분만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카테고리하고 상품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Shift 키 누르시고 데이터 필요 없으니까 열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더블 클릭하셔서 카테고리 이름을 제대로 만들어 줄게요. 상품명으로 됐고요. 지역 더블 클릭하셔서 지역 1으로 되어 있는 걸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고 상품명. 그럼 이제 저희가 원하는 마지막 끝났죠. 자, 그러면 여기엔 지금 현재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매출 원가가 나와 있잖아요. 매출하고 매출 원가가. 저희가 이익이라고 하는 거 부분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시면 되잖아요. 간단한 사칙 연산이라든가 또 복잡한 사칙 연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현재 여기 없는 계산되는 열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추가해 가셔서 이제는 사용자 지정열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열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고급적인 내용들 좀 복잡한 내용들은 여기서 많이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새 열을 만드는데 이름은 뭐냐면 사용자 지정이 아니라 저희는 뭐냐면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익에 대한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은 얘는 뭐냐면 가능한 열이죠. 열 전체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매출액 더블 클릭하시고요. 매출액 빼기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익이라고 하는 열은 매출액이라고 하는 이 매출액 열에서 매출 원가라고 하는 이 열에 있는 각각의 값에 해당되는 값을 대응되는 값을 빼주면 된다. 그래서
계산이 만들어지고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이익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얘에 대한 속성이 A, B, C 또는 1, 2, 3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숫자하고 숫자에 계산된 부분이 아직까지 얘가 정확하게 그걸 못 잡아낸다라고 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1.2 얘는 10분수를 의미하는 거, 소점이 있는 걸 의미하는 거고 정수 1, 2, 3이라고 하는 거는 정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형식이 틀려서 아주 원론적인 결과를 내는 거죠. 형식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형식에 대한 부분에서 계산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속성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십진수로 할지 또는 정수로 할지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가 선택해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정수로 기본적으로 소점이 아예 없으니까요. 여기 하나 같은 경우는 있긴 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십진수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소점 자리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매출액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을 만들어내시면 매출액에 대한 이익에 대한 이익률에 대한 부분은 매출 원가에서 매출을 뺀 거에 대한 이익에서 전체에 대한 매출액을 또 나눠주게 되면 이익률에 대한 부분도 나오게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10가지 만들어내시면 해당되는 기본적인 내용은 다 만들어진다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이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얘네들을 좀 그룹하고 싶어요. 아예 던져줄 때 그룹핑을 해서 던져주고 싶으면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짜 기반으로 묶을 수도 있고 부서별로 묶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필요할 때는 지금 보시는 홈 메뉴에 가보시면 그룹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날짜를 그냥 기본적으로 묶고 싶다. 다른 분석이 필요 없고 저는 여기서 자체 내로 그냥 분석을 해서 분석된 데이터를 주는 경우죠. 이럴 경우 있잖아요. 부장님이나 차장님이 야 저기 그 날짜별로 매출 이익률에 대한 부분 한번 정리해서 줘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시보드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당되는 데이터를 그냥 주는 거예요. 야 저기 담당자별로 또는 부서별로 매출액 좀 다 추출해가지고 보내봐. 이럴 수 있잖아요. 지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땡큐죠. 그걸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때 빨리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집계가 필요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예로 이제 집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날짜별 이익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데이터를 요청했다라고 하면 다른 데이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그 데이터만 여러분들이 그룹화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를 선택하시고 그룹화를 선택을 하시면 날짜를 기준해서 그룹화를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새 열을 만드는데 새 열의 이름은 합계를 할 거고요. 근데 이름은 보시는 것처럼 이익 날짜별 이익 총합을 만드는 건데 열은 뭐냐면 당연히 이익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겠다. 기본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하나죠. 하나의 그룹으로 하나의 기본적인 내용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날짜 중에서 1월 1일의 총 이익률의 총합은 보시는 것처럼 이 금액인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최종 결과로 던져주는 거죠. 여기에요. 자, 만약에 그룹화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카테고리별로 자 카테고리하고 그 다음에 부서명에 대한 부분으로 만약에 그룹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두 개를 선택하시고 그룹화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고급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룹화를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의 기준은 부서명. 요거는 뭘로도 볼 수 있냐면 우리 엑셀에서 기능에 부분합이 있죠. 부분합이랑 거의 또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서명, 카테고리, 자, 행 카운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서명 행 카운트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 카운트고 행의 카운트에 대한 부분은 개수에 대한 부분이니까 전체 개수 해당되는 그 개수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그룹화를 한다고 하면 영업 부문에서 전자인 카테고리에 대한 개수가 현재 362개. 그죠? 이 자체가 그냥 뭐죠? 집계된 데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바로 그냥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계해서 데이터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그 데이터의 양이 많은 원본을 그대로 쓰는 거는 사실은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데이터의 행의 개수를 좀 줄이려고 하면 그때는 결국은 그룹화를 하거나 필터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만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돼요. 만약에 담당자별 매출액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담당자별, 그렇죠? 담당자 선택하시고 합계인데 합계는 매출액 보시면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 이름은 매출 이렇게 만드시면 어떻게 돼요? 담당자별 매출이 그냥 간단하게 바로 보이시는 거죠. 간단하게.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담당자 매출이 열을 내세울게요. Z부터, 그죠? Z부터 A까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높은 순으로죠. 줄 세우기 하는 거잖아요.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높은 순으로 기본적으로 쭉 나열을 한 거예요. 나열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순위 3등까지만 내가 3등까지만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자 이제 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열 추가에 가보시면 인덱스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덱스열은 별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줄 있잖아요. 그냥 한번 보시면은 인덱스열 1부터 0부터 사용 지정이 있죠. 1부터 선택을 하시면 줄에 대한 순서를 그냥 1, 2, 3, 4, 5, 6, 7, 8, 9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는 것처럼 제가 담당자별 매출을 만들어 놓고 매출을 위에서부터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로 줄 세우기 했죠. 그러니까 큰 놈이 1이죠. 그 다음 작은 놈이 2죠. 대충 눈치채셨죠? 이게 뭐죠? 순위예요, 순위. 그래서 제가 필터를 예를 들어서 뭐뭐보다 큼 아니다. 뭐뭐보다 큼 하면 안 되죠. 제가 필터를 거는데 얘는 숫자 필터를 작거나 같은, 그죠? 뭘 작거나 같으냐면 3보다 작거나 같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등부터 3등까지 데이터의 내용이 바뀔 거잖아요. 저희가 원본이 이런 카테고리로 데이터가 막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면 데이터가 추가되더라도 그렇죠? 항상 매출 순위별로 어떻게 돼요? 결과를 제가 요거를 만약에 요 두 개를 지워버리면 열 제거를 하면 항상 1, 2, 3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매출 기준으로 담당자에 대한 1, 2, 3등이 나오는 거죠. 요게 어떻게 돼요? 하나의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파워쿼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냐에 따라서 정말 엑셀에서 어렵게 했던 작업들을 너무나 쉽고 그리고 가장 장점이 뭐냐면 이 단계에 대한 루틴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지금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바뀌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요게 항상 리플래시만 하면 항상 요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쿼리를 여러 개 상황에 맞게끔 여러 개 만들어 놓으시면 그때부터는 정말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데이터만 더 늘어나면 밑으로 더 데이터만 그냥 관리해서 뭐만 하시면 돼요. 새로 고치만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데이터 관리가 정말 편해지고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파워쿼리 쓰셔야 되고 파워쿼리를 아시는 거하고 모르시는 거하고는 이게 뭐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를 저희가 만들어내면 홈 메뉴에 가셔서 저희는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하셔서 그러면 지금까지에 대한 쿼리가 되게 많았죠. 원본 소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각 시트별로 나와진 거 쪼개진 거 그런 시트가 좀 있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닫기 및 로드를 하면 각각의 파워 쿼리에 있는 내용 개수만큼 시트가 만들어지고 그 파워 쿼리의 이름으로
표 이름으로 정의되면서 해당되는 내용 쿼리들이 다 밖으로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원본이 필요하고 어떤 쿼리는 보여지지 말아야 되는 그런 쿼리가 있더라면 파워 쿼리 및 연결을 통해서 연결만 만들기를 하시고, 자, 저는 다 연결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결과, 머지 원이 결과죠. 얘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다음으로 로드 하신 다음에 여기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가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나중에 파워 피벗에 관련된 내용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 쓸 때는 파워 피벗에서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면 얘가 다시 또 다른 원본 소스를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기존 워크시트 여기서 아니라 저는 여기다쯤에다 할게요. 왜 여기다 하는지 여러분 다른 동영상 보셨던 분들 아시죠? 왼쪽에 거의 슬라이서의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상단 아닌 왼쪽이에요. 고정 범위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이제 피벗 테이블로 바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저희는 결과 피벗 테이블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질 거고, 전 쿼리 및 연결은 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 창은 닫고요. 그럼 저희가 이 날짜별, 그 다음에 지역별에 대한, 그 다음에 저희가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별,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매출액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 날짜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룹화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날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보는데, 일반적으로 대시보드를 볼 때 총합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보여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땐 기본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어요. 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총합계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없어서 총합계를 핵 및 열에 대한 총합계를 해제합니다.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고서 형식, 이건 거의 호불호가 안 갈려요. 테이블 형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 날짜, 수도권 이렇게 바뀌실 거예요. 날짜는 뺄 거고요. 제가 월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수도권,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여기서 저희는 분석에 가셔서 슬라이스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싶은 담당자 또는 상품명 카테고리, 또 이걸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얼마 안 되니까 이쪽에 배치하고, 담당자는 많으니까 이쪽에 배치해서 열에 대한 부분을 보기 좋게 저는 3열 정도만 하면 딱 좋겠네요. 그래서 데이터 크기를 이쯤에다 올려놓고요. 그래서 배치만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섬유에 대한 부분은 담당자가 안정훈, 오현수, 윤대현입니다. 섬유에 대한 담당자는.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매출에 대한 지역별 매출에, 월별 지역별 매출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좀 더 여러분들이 가독성이 좋게 해주시려고 하시면 이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보시면 홈 메뉴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데이터 막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막대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냥 숫자만 나와 있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훨씬 더 가독성이 좋죠. 전자를 선택하시면 전자의 유가을은 보시는 것처럼 6월과 그렇죠? 11월이 수도권에서는 가장 많은 3월, 6월, 그 다음에 11월 가장 많죠. 저조한 지역은 일반적으로 호남권이 좀 저조하죠. 그렇죠? 필터를 해제하시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요 깔때기 표시에 나 있는 요거를 해제하시면 전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래그 하시면 해당되는 두 개의 내용만 선택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김소미와 김영식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는 전자고 철강, 섬유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자를 선택하시면
전자에 대한 부분은 김소미와 김영식. 그 중에서 저는 전자의 김소미형을 보낼 거니까 김소미에 대한 매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요것들을 다른 형태로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냐면 분석해 보시면 피벗 차트를 통해서 그룹으로 묶어줘야겠죠. 가로 세로 막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시면 얘를 만들고 이렇게 여기다가 덮어 씌워 버리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치 이제 우리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에 있는 이런 애들을 이쪽에서 만들어 놓고 차트 피벗 탭을 하나 더 만들면 돼요. 얘를 복사하셔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컨트롤 C에서 여기다 그대로 붙여넣기를 할게요. 컨트롤 V 피벗 테이블이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월에 대한 부분에서 지역에 대한 매출액인데 이 매출액을 빼고 저는 이익을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이제 얘는 지역별 매출이지만 얘는 지역별 뭡니까? 이익입니다. 그래서 선하라를 선택하면 선하라에 대한 오연수에 대한 내용들, 왜냐면 이 슬라이서는 얘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얘를 복제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움직여도 이 피벗 테이블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서 엑셀의 피벗 테이블에서 그 기능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시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 하나씩 말씀드릴 거예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워컬을 통해서 데이터를 집계하고 가져오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 브이로그업을 통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데이터가 변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그냥 저희는 엑셀표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새로 고치만 하면 쉽게 최신 데이터를 우리가 참조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에 대한 부분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부분은 생각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청사항도 좀 있고 해서 피벗 테이블 정도는 좀 많지는 않거든요. 핵심적인 기능 한 3-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파워비아이 데스크탑 여러 가지 내용들과 연계해서 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또 그런 것들도 좀 준비해서 엑셀 카테고리 항목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수가 좀 많아지게 되면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좀 기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강의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100%가 실제 기업 출장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제약도 없고 커리큘럼의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흥분하지 않고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는 되게 좀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타이트하거나 소위 말해서 한번 이게 댕 받으면 미친 듯이 강의를 하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서 약간은 이중적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아직 많은데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구독자 수가 좀 많지 않은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괜히 또 안 좋은 일 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독자가 좀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뭐 자세하게 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지금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 중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 안 하시는 강사님들 많으시거든요. 어디 가서 센터에서 무슨 뭐 새로운 거 한다라고 그러면 뭐 인맥 통해서 그런 거 뭐 듣고 그냥 대충 또 카피해서 또 써먹으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셔서 구독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것까지는 오픈하기는 조금 꺼려워져요. 왜냐하면 괜히 또 다른 형태로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알면 아는 기능이면 다른 강사님들도 공부 좀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또 구차하게 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다고 하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많이 좀 전파도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강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강의 만들고 올리고 뭐 편집하고 이러면서 올리고 나서 항상 보거든요. 몇 분이나 관심 하셨을까, 뭐 어떤 댓글이 또 있나, 뭐 메일 주신 분도 가득 계시고 해서 사실 그런 분들이 주시는 파이팅, 뭐 격려가 나름대로 저한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격려가 큰 힘이 되니까 그 점 꼭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